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4년에서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표 1, 표 2를 활용하여 작성한 5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옳지 않게 작성된 그래프를 찾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증가율이나 구성비 등을 계산해야 하는 장치가 소개가 되고 있어 문제 푸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실 때 모두 다 계산을 하신다라는 부담감을 지시기보다는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 채용 합격자 현황이라는 자료는 표 2에 제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별 전체 합격자의 수를 활용하여 그래프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4,937, 5,823, 5,991 등과 같이 숫자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검은색 막대, 이 공기업에 해당하는 막대를 기준으로 숫자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23, 5,991, 6,805와 같은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지의 경우 2016년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 채용 남성 합격자 현황을 묻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닌 남성 합격자 현황을 묻고 있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은 전체 중 여성을 뺀 값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전체 합격자 수와 여성 합격자 수를 검토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의 값을 검토해 보시면 공기업의 경우 5,991에서 1,190을 뺀 숫자, 준정부기관의 경우 6,084에서 2,868을 뺀 숫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8,907에서 4,661을 뺀 숫자로 구하실 수 있고, 이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값의 경우 4,801, 이 값의 경우 3,216, 그리고 기타의 경우 4,24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심으로써 그래프 2에서 그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801, 3,216, 4,245의 내용이 부합하므로 2번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선택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 채용 합격자 중 여성 비중은 표에 제시된 공기업을 예로 들면 4,937분의 1,068, 5,823에 1,180과 같은 분수의 비중을 쭉 검토해 가시는 것인데, 이 경우 4,937, 5,823 등에 해당하는 전체의 경우 분모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증가폭에 비해서 전체의 증가폭이 더 클 경우 그 값은 감소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값은 감소할 것이라는 경향을 판단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갈 때는 5,823에서 5,991, 1,180에서 1,190과 같이 큰 경향의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5,991에서 6,805, 1,190에서 1,646으로 분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향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의 경우에는 6,805에서 9,070, 1,646에서 2,087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비슷한 숫자, 증가, 감소라는 경향이 유지되는지를 그래프에서 검토해 보시면, 공기업의 경우 이 값이기 때문에 21.6에서 20.3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다가 증가하는 경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소하는 경향이 아닌 증가하는 값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값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2018년의 비중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이때의 값을 집중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9,070 대신 유사한 숫자인 9,000, 그리고 2,087 대신 유사한 숫자인 2,000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을 활용해 보시면 9분의 2라는 분수를 검토하시는 것만으로도 쉽게 계산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의 경우 약 22.22%가 도출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 다소 높은 숫자라 하더라도 약 22에서 23%의 비중에 해당하는 값이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선택지에서는 그 값을 25%라고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3번 선택지가 오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택지는 바로 3번으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번과 5번의 정오도 가볍게 검토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지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표 1의 값을 활용하여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전체 값이 17,601에서 19,322 그리고 등등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계산하시는 것은 다소 버거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자리만을 활용하여 계산을 줄인 다음 그 추이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향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76에서 193으로 증가할 때의 증가폭은 약 17 정도 되고 그 다음 증가할 때의 증가폭은 16, 209에서 225로 증가할 때의 증가폭은 16, 그 다음 225에서 338로 증가할 때의 증가폭은 113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때의 증가율은 176분의 17이기 때문에 10%보다 조금 작은 숫자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반면 그 다음 증가율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225분의 113, 즉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다는 어떤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는 이와 같이 특징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숫자들을 검토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4번 선택지를 검토해 보시면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실제로 10%에 조금 못 미치는 9.8% 그리고 8.6, 7.5로 점점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 경향으로 판단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숫자 정도만 조금 더 집중해서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판단하시면 4번 선택지 역시 옳은 선택지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선택지는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자의 공공기관 유형별 구성비를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합격자 수들을 활용하여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4,915, 9,847, 9,070으로 이어지는 어떤 대소관계를 확인하시어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순으로 그 항목 간 구성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자 하신다면 여기 있는 전체 숫자인 33,832를 활용하시어 정확한 값을 구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검토하실 때는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순으로 대소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니 선택지에서 우선 그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하십니다. 실제로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일단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실 때는 33,832라는 5자리 숫자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 앞자리 3자리인 338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을 계산하실 때의 숫자인 14,915 중 149만 활용하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역시 4가 한번 들어가고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가 즉 0.440이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값을 활용했을 때의 그 결과값이라는 것을 검토했을 때 44.0%에 해당하는 값은 표에서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의 비중인 44.1%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준정부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계산해 보시면 5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선택지의 경우 공기업의 비중이 25%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 3번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선지, 즉 정답인 선지가 될 것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9년 기관 A에서 D 소속 퇴직 예정 공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 D에 해당하는 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표와 뒤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A부터 D에 바르게 나열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나열하고 있는 어떤 선택지를 먼저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표와 조건을 골고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우주청의 전체 심사 결과 중 관련 없음의 비중은 혁신청의 전체 심사 결과 중 관련 없음의 비중보다 작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것은 전체 심사 결과 중 관련 없음의 비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주청이고 혁신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활용하여 먼저 전체 대비 관련 없음의 비중을 쭉 구한 다음 대소관계를 나열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의 경우에는 45분의 3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7이 들어가기 때문에 315 그리고 15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3이 들어가서 대략 73%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를 계산해 보시면 0, 7이 들어가고요. 7, 7, 49에 4가 올라가기 때문에 6, 7, 9가 되어 1, 9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의 경우에는 9가 들어가 3, 8, 7이 되기 때문에 79 정도가 도출됨을 확인하시어 여기의 비중은 79%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를 검토해 보시면 여기는 508에 350은 7이 조금 들어가기 모자랍니다. 그래서 6을 한번 넣어보면 86에 48, 30이기 때문에 2, 5, 4가 되어 8을 넣어보면 4, 6, 40 즉 68% 정도가 됨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즉 A, B, C만을 조금 꼼꼼하게 계산하여 좀 도출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9분의 9에 해당하는 관련 없음의 비중 D의 관련 없음의 비중은 100%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출을 하시고 나시면 그 대소 관계가 AC와 함께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선택지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주청의 전체 심사 결과 중 관련 없음의 비중이 혁신청보다 작다라고 하였으니 우주청은 절대로 D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면 D를 우주청에 매칭하고 있는 1번이 잘못된 선택지임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에 혹시 연결하고 있는 항목이 없을까라고 검토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5번 선택지에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청이 B에 연결이 될 경우 혁신청은 이보다 더 큰 값인 D가 되어야 할 것인데 뒤에 보시면 혁신청이 D가 아닌 A에다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5번을 소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볍게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번과 3번 선택지의 경우 우주청을 C에다가 연결하고 있는데 C는 어차피 가장 작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2번과 3번 선택지는 문제가 없게 되며 4번 선택지는 우주청을 A에다가 연결하고 있는데 우주청을 여기에다가 연결하고 혁신청을 B에다가 연결한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1번과 5번 선택지만을 소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 1, 2, 3, 4, 5를 위해 잠깐 써둔 다음 1과 5만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해둔 다음 두 번째 조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전체 심사 결과 중 관련 없음의 비중은 문화청이 가장 크다. 앞서 검토했었던 그 비중의 값일 텐데요. 그 값이 문화청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시면 그 비중의 값이 가장 컸었던 것은 100%를 기록하고 있는 D였음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청을 D에다가 연결하고 있는 2번과 4번 선택지만이 부합하는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번 선택지를 소거하실 수 있고 2번과 4번 둘 중 하나를 검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조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건수는 과학청이 혁신청보다 많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시 선택지를 보시면 1, 3, 5가 정답에서 배제가 되었으므로 2번과 4번을 검토하실 수 있을 텐데요. 2번과 4번은 공통적으로 B를 혁신청에, D를 문화청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청과 우주청은 각각 A와 C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혁신청은 B였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각하 건수보다 A 또는 C가 많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십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각하 건수가 3이었고요. A와 C는 공통적으로 3보다 큰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 보시면 관련 없음 대비 관련 있음 건수의 비는 과학청이 우주청보다 높다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조건은 2번과 4번에서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A와 C 사이의 비를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오시면 A와 C 각각의 관련 없음 대비 관련 있음 건수의 비를 계산하시면 A의 경우에는 33분의 8 그리고 C의 경우에는 350분의 99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시면 2까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 4를 넣으셔서 약 24%가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의 경우에도 350으로 99를 나눠줘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99는 100과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350분의 100, 즉 약분하면 7분의 2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임을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대강 분수의 값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 2, 14, 6, 0이기 때문에 8이 들어가서 대강 28% 정도 되는 숫자이고 그 숫자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상정했을 뿐이니 그 비중은 27에서 28%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어림하실 수 있습니다. 즉 A의 비중은 24%, C의 경우에는 27에서 28%의 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와는 무관하게 C의 값이 A 값보다 높다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그 B가 과학청이 우주청보다 높다라고 하였으므로 저희는 과학청을 C에다가 연결해 주셔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청을 C에다 연결하고 있는 4번 선택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가구 A에서 L의 2020년 1월 주거비와 식비, 필수 생활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평면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림 1에서는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그림 2에서는 식비와 필수 생활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2 밑의 단서를 보시면 필수 생활비는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의복비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의 의복비는 필수 생활비에서 주거비와 식비를 뺀 값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칠판에 적어드리면 의복비는 필수 생활비에서 주거비, 식비를 뺀 값이다 라고 도출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치가 선택지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비는 가구 A가 가구 B보다 작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구 A와 B의 어떤 그 분포를 보시면 주거비와 식비의 경우에는 A와 B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생활비에서 주거비와 식비를 빼주셔야 하시기 때문에 A와 B를 이렇게 두시면 필수 생활비는 그림 2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에서의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주거비와 식비부터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30, 식비가 90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과 90을 빼주면 되겠다라고 식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B의 경우에는 30과 60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비 30, 식비 60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림 2의 필수 생활비를 검토해 보시면요. B의 경우에는 60에 이어서 필수 생활비가 100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넣어 보시면 100에서 30과 60을 뺀 10임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A의 경우에는 그림 2를 보셔도 A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 속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앞에 있는 그림 1의 식비 자료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주거비는 30이었지만 식비가 90이었습니다. 이 장치를 활용하시면 그림 2에서 90의 식비를 기록하고 있는 위에 이 두 점 중 어느 하나가 A가 될 것임을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150이 될지 160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보다 작은 숫자인 150을 활용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그 값은 30과 90을 뺀 30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이 30일지 또는 그 값보다 큰 40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의복비가 10에 달하는 가구 B보다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구 A가 가구 B보다 작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1번 선택지는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비가 0원인 가구는 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구를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i와 j의 의복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와 j의 경우에는 주거비와 식비가 각각 i는 60과 70, 그리고 j의 경우에는 70과 10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를 검토해 보면요. i의 경우에는 지금 필수 생활비가 130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j의 경우에는 17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의 경우에는 130에서 60, 70을 뺀 0원이며 j 역시 170에서 70과 100을 뺀 0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의복비가 0원인 가구는 두 사례만을 검토하시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설명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꼭 특정 가구를 찝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것을 확정 지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접근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번 선택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가 4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의복비는 각각 10만 원 이상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거비가 40만 원 이하인 가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가 4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A와 B, C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B의 경우에는 앞서 도출한 바와 같이 의복비가 1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의 경우에는 30만 원인지 또는 40만 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30만 원 이상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이를 고려해 보시면 A와 B의 경우에는 의복비가 각각 10만 원 이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C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에는 앞서 검토했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보시면 40과 70이 각각 주거비와 식비입니다. 그래서 40과 70을 뺀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필수 생활비의 경우에는 C가 140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0을 써주셔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30이 됩니다. 그래서 의복비의 경우 C 역시 3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도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B의 경우에는 10만 원, C의 경우에는 30만 원이어서 각각 10만 원 이상임을 확정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4번과 5번 선택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하위 3개 가구 의복비의 합은 6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식비 하위 3개 가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값임을 아실 수 있고요. 그 가구는 L, G, B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G, L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요. B의 경우에는 가구 의복비가 10만 원임을 확인하셨고요. G와 L만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경우에는 50과 60으로 주거비와 식비가 주어져 있고요. L의 경우에는 70과 6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의 경우에는 G의 경우 120으로 주어져 있고요. L의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16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이라고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G의 경우에는 10만 원, L의 경우에는 70과 60을 각각 뺀 30만 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합 50만 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60만 원 이상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경우 식비가 80만 원이면서 필수 생활비가 130만 원인 가구는 K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평면에서 보시면 식비가 80만 원인 가구는 요 가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수 생활비가 130만 원인 가구가 K다. 즉 요 가구가 K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경우에는 만일 이 선택지가 맞다면 필수 생활비의 경우에는 130만 원, 그 다음 식비의 경우에는 80만 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평면에서 보시면요. K의 경우에는 식비와 더불어 주거비를 70만 원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의복비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필수는 130만 원, 식비는 80만 원, 주거비는 70만 원이므로 80과 70을 각각 130에서 빼시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알 수 없는 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의복비가 당연히 양수 또는 0원이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암묵적인 가정에서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적어도 K 가구가 필수 생활비가 130만 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게 되는 요 값 또는 요 값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정답은 3번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